연관통과 방산통.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연관통은 보통 내부 장기에 침해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너셉티브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생겼다. 아까 얘기한 건 뭐 있어요? 결석. 이런 게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막 염증이 있으니까 침해성 통증이 발생하잖아요. 그 장기와 같은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통도, 리퍼드 페인도. 그 부위가 아픈 게 연관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cardiac problem에 혹은 gastrointestinal problem에 어깨가 아픈 것들이 다 referred pain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보면 한 리니어하게 여기서부터 하나가 딱 뭐 이 손가락, 뭐 하나가 이 손가락이 아니고요. 가다가 겹쳐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또 분지도 하고 막 지도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망이 그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줄기에서 오는 건지 명확하게 뇌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통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연관통이라 하면 비세럴하게 문제가 있을 때 침해성 통증, 염증이나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멀리 있는 곳에 그 장기와 같은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심장질환의 어깨, 뭐 담도질환의 어깨 이런 것들이 연관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심장질환 얘기죠. 근데 비세럴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마틱하게도 리퍼드 페인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비세럴한 리퍼드 페인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던 개념인데 여러분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이 소마틱한 리퍼드 페인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별이 정말 안 갈 거예요. 저도 지금 꽤 많이 환자를 봐오고 전문적으로 통증 환자를 봐왔지만 아직도 소마틱 리퍼드 페인과 이 뉴로패틱 페인이 그렇게 쉽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소마틱 리퍼드 페인은 아까 얘기했던 비세럴 리퍼드 페인에서 뭐만 달라지느냐? 페인의 오리진이 심장이나 담도 질환이 아니라 디스크나 염증이 생겼거나 부러진 뼈나 이런 머스쿨러스켈레탈의 너셉티브 페인, 침해성 통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리퍼드 페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손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가 있냐면 허리가 심하게 아픈데 허벅지랑 무릎까지 아픈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SRR 테스트나 슬럼프 테스트나 캠프 테스트나 해보면 다 신경학적 증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는 분명히 자기는 허리 아프면 무릎도 아프대요. 뭐 혹은 엉덩이도 아프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환자 많이 보셨죠? 리퍼드 페인인지 레디에이팅한 페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전 허리 아프면 이 무릎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DD, 디스크 내장증이나 중판 손상, 뭐 심한 텐던이나 레가먼트의 염증 이런 것들이 다 원격 부위에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소마틱 리퍼드 페인입니다. 이게 지금 오스티오아트라이티스 오브 스파인, 파셋 조인트 프로블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로패틱 페인, 그 방산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브 루트에서 물리적 압박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통증들 그런 게 SLR 테스트라면 사실 이게 듀라의 텐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브 루트의 압박이 심해지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너브 루트의 신경 손상 혹은 압박이 없이 비슷하게 멀리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셋 조인트 프로블럼이에요. 스폰딜로시스. 그러니까 허리의 퇴행성 변화, 목의 퇴행성 변화로 파셋 조인트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해당 조인트, 파셋 조인트의 문제가 이런 부위의 통증을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C23, C34, C45, C67, 56. 디스크가 너브 루트가 딱 눌렸으면 이렇게 뭐 손가락이 저린다든지 이쪽으로 찌릿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리퍼드 페인이 목이 아픈데 그러니까 목에 오리진이 있는데 통증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날개 축지가 아픈 거예요. C6, 7 굉장히 흔하죠. 목 디스크도 흔하지만
이렇게 통증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nerve 루트의 직접적인 물리적 압박, entrapment, pinched nerve라고 그러잖아요. 핀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부위에 근처면 근처, 원격이면 원격 통증을 애매모호하게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radicular pain은 radicular pain,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신경 그 루트에 압박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ulnar nerve가 인트랩 된다든지 radial nerve가 인트랩 된다든지 radial nerve는 주로 이제 이쪽에서 인트랩 되죠. 이런 경우에 radicular pain은 typical radiate 쭉 내려가죠. along the dermatom을 따라서. dermatomal pain suggests nerve root involvement. 이렇게 dermatomal pain, 이렇게 신경 지배 영역 이너베이션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 뭐 새끼발가락 쪽으로 저리 찌릿하고 다리 바깥쪽으로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더마톰을 그릴 수 있는 페인을 얘기하면 보통의 nerve root가 인발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를 많이 보시고 나니까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딱 슈링 페인이 레디에이팅 하는 게 그 더마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sometimes myofascial pain referred pattern, 그러니까 이게 somatic referred pain입니다. myofascial pain referred pattern이 may follow dermatomes to some degrees. 이렇게 더마톰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같은 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뭐 anatomical trai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많이 하죠. 근막 이론 같은 좀도 뭐 많이 하십니다. 예전같이 뭐 인기가 많지는 않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referred pain이랑 radial pain은 신경의 물리적 압박과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감별점이에요. nerve root에 혹은 nerve 중간에 뭐 carpal tunnel syndrome 같은 거 우리가 referred pain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손목의 문제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referred 됐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는 신경이 여기서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물리적 압박이 신경에 있는 경우, ulnar nerve entrapment도 여기서 이게 치는 게 물리적 압박이잖아요. 그럼 새끼손가락 쫙 가잖아요. 이거는 referred pain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다 이런 신경에 물리적 압박이 있는 걸 우리가 임상적으로 radiating pain이라고 표현합니다. referred pain은 신경 분포에 따라 원격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두 개가 공통사항이에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보면 이 신경에 물리적 압박이 있는 것만큼 이 nerve innervation에 따라서 생기는 통증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ambiguous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에서 생기는 통증이 아주 타이피컬하게 찌릿찌릿, 슈링, 전기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좀 막연하게 거기도 아프다. referred pain의 특징입니다. 거기도 아프다. 그러니까 뉴로패틱 페인의 네이처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죠. 좀 그렇게 보시면 이게 좀 구별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피컬 referred pain은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이건 referred pain 쪽이죠. 허리가 아프면서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발끝으로 저리고 혹은 종아리로 저리고 허벅지로 저리고, 이거는 radiating이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두 개 다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somatic referral pain은 radiating pain과 구별해서 어떤 걸 말하느냐, 어깨를 심하게 맞았는데 아니면 몽둥이를 심하게 맞았는데 허벅지까지 아프다 혹은 배까지 아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성 통증, 다른 부위의 치매성 통증이 신경 압박과 상관없이 막 배가 너무 아픈, 위장이 아픈 거, 담낭이 아픈 게 어깨로 갔듯이 허리 아프고 막 인대가 찢어지고 이런 게 다른 부위까지 아픈 거를 지금 소마틱, 체성 연관통이라고 지금 우리가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Radicular pain은 is definition pain that originated at the cervical, thoracic, lumbar, sacral nerve root에 생긴 것이다. nerve root에 보통 핀치되거나 인트랩돼서 뭐 down the extremity를 이렇게 가는데,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dictates that there be radiating component associated diagnosis of radiculopathy. 그런데 myofascial trigger point referral pain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의 압박과 상관없이 myofascial trigger point pain인데
may be remarkably similar. 매우 비슷할 수가 있다. Distinguishing this possibility requires physical examination. 잘 이해학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숙련된 의사에. 이런 거는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 같은 거는 틴넷 사인, 뭐 울나 너브 같은 거 틴넷 사인을 볼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압박해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신경 압박 부위를 압박해봐서 신경학적 통증이 재현되면 이건 레디큘러 페인이라고 되는 거죠. 레디에이팅 페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이오파셜 트리거 포인트 페인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마이오파셜 트리거 포인트 페인은 트래블 앤 시먼스의 트리거 포인트 맵, 연관통의 맵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아픈 경우가 많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감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ressure on the free nerve root ending, nerve root 주위를 눌러본다. 뭐 이런 검사들이 틴넷 사인도 있지만 SLR 테스트 같은 것도 그런 검사입니다. 그 nerve root에 irritate 하는 검사죠.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radiating pain 쪽으로 보고 이게 트래블 시먼스의 그 트리거 포인트 맵을 따른다. 그럼 리퍼런트 페인으로 보는 겁니다. 더 여기서 얘기 안 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nature of pain. 통증의 양상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찌릿찌릿이다. 혹은 욱신욱신이다. 그러면 좋은데 욱신욱신 리퍼럴 전기 레디에링 중간이 많다는 거죠. 땡긴다부터 땡기는 건 좀 요쪽, 저린다는 건 요쪽. 그래서 이게 요 사이에서는 좀 환자를 경험도 필요하고 이해학적 검사를 통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저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 referral pain이랑 radiculopathy, 그러니까 radiating pain을 구별하는 그 키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두 가지는 뭐 둘 다 신경이 인발브 된 거기 때문에 너시셉티브 페인과는 다르지만 그 근원 원인 자체가 트리거 포인트의 리퍼럴 페인은 어떤 근육통 이게 연관통이 나타나는 거고요. 레디에링 페인은 nerve root에 그 치과에서 치료받듯이 그 신경이 irritate 돼서 신경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 나타나는 거고요. 두 개가 다르고 또 환자 치료할 때도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